빼라고! 네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이 계약에는 투자자 측이 모든 손실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백 명의 외국인 투자자들 앞에서 20살 여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그 내용은 빼라고. 내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녀의 이름은 윤아린. 보육원 출신의 호텔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특급 호텔 총지배인과 맞서고 있는 걸까요? 내 엄마처럼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13년 전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 그녀의 딸이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엄마와 똑같은 자리에 선 할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의 좁은 원룸. 6살 할인이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정의 목소리가 작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정은 식탁 앞에 앉아 헤드폰을 한쪽 귀에만 걸친 채 같은 문장을 따라 읽고 있었어요. 협상은 내일 아침에 재개됩니다. 한 문장을 말하고 잠시 멈추고 다시 영어로 반복하는 리듬. 할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에게는 자장가가 있었겠지만 할인에게는 이 소리가 자장가였습니다. 서정은 이른바 그림자 통역사였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퇴해야 했어요. 통역사 자격증도 졸업장도 없었습니다.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공식 회의장에는 자격증이 필요했고 대기업 통역팀에는 학력이 필요했어요. 서정에게 남은 건 비공식 협상장, 급하게 잡힌 해외 바이어 미팅, 새벽에 걸려오는 긴급 통역 요청뿐이었습니다. 수당은 적고 책임만 무거운 자리. 서정은 그런 일들을 마다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그 말 무슨 뜻이야? 할인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서정이 헤드폰을 내리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라는 뜻이야. 근데 왜 여러 번 말해? 서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의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말은 뜻만 전하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숨쉬는 타이밍을 맞춰줘야 마음까지 전해지는 거야. 할인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서정이 할인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습니다. 자, 내일 유치원 가야지. 그렇게 매일 밤이 지나갔습니다. 할인은 그 시간들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어 문장의 높낮이, 끊어있는 위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가 할인의 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서정의 일과는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죠. 엄마, 오늘은 일 없어? 응, 오늘은 없어. 같이 있자. 일이 없는 날 서정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서정은 할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할인아,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봐. 할인은 정말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화날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친구가 거짓말할 때 시선을 피하는 것. 그건 공부가 아니라 놀이 같았어요. 그렇게 할인이 7살이 되던 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정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밤새 준비해도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규 통역사가 구해지면 서정은 언제든 밀려났어요.
죄송한데 이번 거는 다른 분이 하시기로 했어요. 그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밤새 통역을 해도 수당은 절반만 들어왔고 실수가 아닌 일로 책임을 뒤집어 쓰기도 했어요. 서정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정이 통역 현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옆집 아주머니 집에 맡겨져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자정이 넘어 문이 열렸습니다. 서정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엄마. 서정이 하린을 꼭 안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힘이었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그날 회의 도중 쓰러졌던 거예요. 몇 달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몸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후로 서정의 일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회의 중에 쓰러진 통역사래. 위험해서 못 쓰겠네. 한번 낙인이 찍히자 아무도 서정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급한 일을 맡겨놓고 이제 와서 등을 돌리는 거였어요. 약은 비쌌고 밀린 월세는 쌓여갔죠. 하리는 어머니 곁에 앉아 약봉지를 정리하고 물을 떠다 주곤 했습니다. 하리나, 엄마 미안해. 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리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전기가 끊긴 날 하리는 양초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의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의 목소리만큼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약값, 월세, 공과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무엇보다 할인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정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정은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정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데려갈 곳이 있어. 할인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서울 외곽으로 달렸어요. 버스에서 내린 곳은 작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집. 간판 글씨가 햇볕에 발해 있었어요. 서정이 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할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거 엄마가 쓰던 거야. 할인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영어 문장과 한국어 번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할인아, 잘 들어. 단어를 외우지 마. 사람들이 숨쉬는 타이밍을 들어. 할인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이 차갑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서정이 건물 안으로 할인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할인을 맞이했고 서정은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엄마 같이 가. 엄마는 못 가. 싫어. 할인이 서정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서정이 할인을 한 번 더 안았어요. 온몸에 힘을 다해서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정이 문을 나섰습니다. 할인은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비틀거리는 걸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 등. 할인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 없이 잠들어야 했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이불. 할인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글씨는 보이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어요. 그리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숨쉬는 타이밍.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만큼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인의 어린 시절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할인의 귓속 깊은 곳에 남아 매일 밤 자장가처럼 희미하게 들려오곤 했으니까요. 해맑은 아이들의 집.
할인이 그곳에서 보낸 첫 번째 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2개의 침대가 두 줄로 놓인 방, 낯선 이불 냄새, 낯선 천장, 그리고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낯선 아이의 숨소리. 할인은 어머니가 쥐어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나서던 모습,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던 등.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할인은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숨쉬는 타이밍을 들어 할인은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무섭고 외로웠지만 그 소리에 집중하자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아, 이리 와봐. 원장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많았지만 웃을 때면 그 주름이 함께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새집이야. 천천히 적응하면 돼. 할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보육원에는 할인 또래의 아이들이 15명쯤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가 돌아가셨고 어떤 아이는 할인처럼 형편이 어려워 맡겨진 경우였죠. 저마다 사연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곳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할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놀이 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밤마다 할인은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엄마의 글씨체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었어요. 뜻은 몰라도 소리는 기억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연습하던 그 리듬. 하지만 할인의 귀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쟤 왜 저래? 말을 안 해. 몰라. 좀 이상해.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은 모른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남자아이가 할인에게 다가왔어요. 또래보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아이였습니다. 야, 너 벙어리야?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어요. 야, 대답 안 해? 남자아이가 할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할인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할인은 남자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자아이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목소리는 크지만 눈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인은 그걸 보았습니다. 너 무서운 거지?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여기 처음 왔을 때 무서웠지? 나도 그래. 남자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하려다가 입술만 달싹이고는 돌아서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할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선생님이 할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인아, 아까 그 친구가 무서워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눈이요. 목소리는 크게 말하는데 눈은 자꾸 피하더라고요. 원장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봤어?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말하는지 보라고. 원장 선생님은 한동안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좋은 걸 가르쳐 주셨구나. 그날 밤 하리는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엄마의 글씨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영어 문장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한국어 번역. 하리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뜻은 몰랐지만 엄마가 자주 연습하던 문장이라는 건 기억났어요. 그때부터 하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하리는 특별한 아이가 되어갔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슬픈 척하면서 사실은 화가 난 건지 하리는 그런 것들을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하리나, 민수가 내 장난감 가져갔는데 아니래. 민수 말할 때 목소리 끝이 올라갔어. 거짓말할 때 그래. 아이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고 나중에는 하린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다툼이 생기면 하린에게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린이 정말로 기다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는 것. 매주 일요일 면회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와 함께 마당에서 공을 차고 어떤 아이는 할머니가 가져온 과자를 먹으며 웃었어요. 하리는 매주 그 시간에 현관 앞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대문을 바라보았어요. 첫 번째 일요일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도 세 번째 일요일도 저녁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하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부러웠지만 그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리나, 안에 들어가 있어. 춥잖아. 원장 선생님이 말했지만 하리는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대문 너머로 엄마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하린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를 말하기 어려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린아, 앉아봐. 하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 엄마 소식인데. 하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데리러 오는 건가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셔. 하린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당분간은 면회도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온 하린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앉아 수첩을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엄마의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 위에 번졌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리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석 달 뒤 원장 선생님이 다시 하린을 불렀습니다. 하린아. 선생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하린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엄마가 돌아가셨어. 하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몸이 너무 많이 약해지셨대. 원장 선생님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하린아, 울어도 돼. 원장 선생님이 하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린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숨을 쉬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수첩을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엄마를 보았어요. 엄마는 예전처럼 녹음기를 틀어놓고
통역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나. 꿈속에서 엄마가 불렀어요. 사람들이 숨쉬는 타이밍을 들어 하리는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엄마가 남긴 말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하리는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엄마, 나 이제 혼자 들을게. 7살 하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하린은 서울 한복판 최고급 특급 호텔 로비에 서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공기마저 다른 세상 같았어요. 하지만 하린이 서 있는 곳은 그 화려함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직원 전용 출입구 앞 파견 알바생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이력서가 들려 있었죠. 윤하린 씨? 담당 매니저가 명단을 확인하며 불렀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네. 오늘부터 연회장 서빙이야. 접시 나르고 물 채우고. 어렵지 않아. 대신 실수하면 바로 잘려. 매니저는 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니폼 입고 5분 뒤에 연회장 집합. 늦으면 안 돼. 하린은 탈의실로 향했어요. 좁은 공간에 파견 알바생 4-5명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린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서로 경쟁자라는 걸 아는 눈빛들이었죠. 하린은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검은 조끼에 흰 셔츠. 깔끔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하린은 생각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지 2년. 18살이 되던 해자립을 선택하고 자립준비금으로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어요. 방은 2평 남짓, 침대와 책상을 놓으면 꽉 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알바를 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호텔 파견 알바 공고를 보았어요. 시급이 다른 곳보다 높았거든요. 연회장에 들어서자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하얀 린넨 천이 깔려 있었어요. 와인잔이 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하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였어요.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물컵 채워. 선임 알바생이 하린의 등을 툭 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린은 정신을 차리고 물병을 들었어요. 그날 행사는 외국계 투자회사의 리셉션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양복을 빼입은 사업가들이었고 여기저기서 영어가 들려왔어요. 하린은 물을 따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님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하린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문장의 리듬은 익숙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연습하던 그 리듬. 물을 따르던 하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외국인 손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하린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눈가에 주름이 지지 않았고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거든요. 저 사람 불안하구나. 하린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말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을 본 거였죠. 야, 뭐해? 빨리 움직여. 선임의 목소리에 하린은 다시 물병을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하린은 뒷정리를 하며 연회장 한쪽에서 통역사를 보았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빛났어요. 통역사는 외국인 손님과 한국인 사업가 사이에서 막힘없이 말을 옮겼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물 흐르듯 오갔습니다.
손님들은 통역사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었어요. 하리는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도 저런 모습이었을까? 아니, 엄마는 저런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자격증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늘 그림자처럼 비공식 자리만 전전했죠. 급하게 불려가서 밤새 일해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통역사는 어떨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자리에 섰을까요? 저 사람도 밤마다 연습을 했을까요? 하린의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하린 씨, 퇴근해도 돼요. 매니저의 말에 하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하린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12해 동안 간직해온 엄마의 수첩. 표지는 닳고 닳아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안에 적힌 문장들은 여전했습니다. 하린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수첩을 펼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하린은 그제야 이 문장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하린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영어 뉴스를 틀었습니다. 하린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문장 전체의 흐름을, 숨을 쉬는 타이밍을, 그리고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어요. 발음도 어눌했고 리듬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밤마다 혼자서 멈추지 않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린은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물을 채우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누구도 하린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귀는 늘 열려 있었어요. 외국인 손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 화가 났을 때 문장이 어떻게 빨라지는지, 거짓말할 때 눈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하린은 그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관찰하던 것처럼 어느 날 행사 도중 한 외국인 손님이 와인을 쏟았어요. 하린이 재빨리 다가가 냅킨으로 닦아냈습니다. Oh, thank you. I'm so sorry. 손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린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It's okay, sir. 손님의 눈이 커졌어요. 알바생이 영어로 대답할 줄은 몰랐던 거죠. Your English is good. Where did you learn? 영어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From my mother. 엄마한테요. 손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린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와 영어로 대화를 나눈 거였어요. 서툴렀지만 통했습니다. 상대방이 하린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순간 하린은 느꼈습니다. 엄마가 왜 그토록 밤마다 연습했는지. 말이 통한다는 건 단순히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과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수첩을 펼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영어가 통했어.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린은 그렇게 호텔의 바닥에서 천천히 자신만의 언어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호텔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린은 이제 연회장의 구석구석을 눈 감고도 알 정도가 되었어요. 어느 테이블에 물을 먼저 채워야 하는지, 어떤 손님이 까다로운지, 언제 접시를 치워야 하는지,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와인잔을 깨뜨린 적도 있었고 손님에게 물을 쏟을 뻔한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선임들에게 혼났지만 하리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하린이 정말로 배운 건 따로 있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법. 외국인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하린의 영어 실력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밤마다 혼자 연습한 것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듣는 살아있는 영어가 가장 큰 스승이었어요. 교과서에는 없는 표현들, 감정이 담긴 억양들. 하린은 그것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회장 뒤편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바뀌었대. 이번엔 누구야? 박통역사. 큰 행사 앞두고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대. 하린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만 3번째잖아. 이상하지 않아? 위에서 맘에 안 들면 바로 자르나 봐. 무섭다 무서워. 직원들이 지나간 뒤 하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교체된다? 그것도 큰 행사 직전에? 며칠 뒤 하린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대형 국제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연회장은 평소보다 분주했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외국 투자자들과 한국 기업 대표들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작 1시간 전 원래 배정된 통역사 대신 다른 사람이 왔어요. 저기 원래 김 통역사님 아니었어요? 위에서 급하게 바꾸래서요. 저도 1시간 전에 연락받았어요. 새로운 통역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투입된 게 분명했어요. 그때 호텔 총지배인이 나타났습니다. 정무진.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은빛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뒤로 넘기고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였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났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린은 그 눈을 보자마자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웃고 있는데 웃지 않는 눈. 엄마가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됐나? 무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네, 총지배인님. 매니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진은 새로운 통역사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시작하지. 하린은 이상했습니다. 중요한 행사인데 왜 갑자기 통역사를 바꿨을까요? 그것도 준비도 안 된 사람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통역은 매끄럽지 않았어요. 새 통역사는 중간중간 말이 막혔고 전문 용어에서 버벅거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한 투자자는 연신 시계를 보았고 다른 투자자는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논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한 투자자가 불만을 표시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은 그 뉘앙스를 바로 알아챘어요. 하지만 통역사는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분께서 조건 확인을 요청하십니다. 원래 문장에는 강한 불만과 경고가 담겨 있었는데 통역에서는 그게 빠져버렸어요. 한국 측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지만 투자자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하린은 옆에서 물을 따르며 그걸 지켜보았어요. 답답했습니다. 저 말을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알바생인 하린이 끼어들 수는 없었어요. 행사가 끝난 뒤 하린은 뒷정리를 하다가 무진과 다른 임원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연회장 구석, 커튼 뒤에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이번에도 잘 됐네. 네,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통역이 서툴러서 저쪽에서 세부 조건을 제대로 파악 못했어.
계약서 서명하면 나중에 뭐라 해도 소용없지.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일부러 서툰 통역사를 일부러 배치한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할인은 모르는 척 계속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다음 달 대형 계약건도 같은 방식으로 하죠? 그래. 실력 있는 통역사는 빼고 적당히 서툰 사람을 넣어. 너무 못하면 티나니까 적당한 선에서.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무진이 낮게 웃었어요.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써먹은 방법이야. 안 통할 리가 없지. 20년. 할인의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20년이면 엄마가 통역 일을 하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할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걸레가 축축하게 젖어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력 있는 통역사를 배제하고 서툰 사람을 일부러 배치한다.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통역사 탓을 한다. 이게 20년 동안 이어진 방법이라고? 할인은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또렷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전화를 받고 한숨을 쉬던 모습, 그날 밤 몰래 우시던 모습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할인이 중학생이 됐을 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내 엄마 실력은 정말 좋은 분이셨대. 근데 자격증이 없다고 중요한 자리에서 자꾸 밀려나셨다더라. 나중엔 아예 일이 끊겼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운이 나빴구나. 세상이 불공평하구나. 하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무진이 말했어요. 20년 넘게 써먹은 방법이라고. 실력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서툰 사람을 일부러 배치하는 방법. 20년 전이면 엄마가 한창 통역 일을 하던 시절이에요. 설마 엄마도 이렇게 당한 걸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할인은 수첩을 펼쳤어요. 엄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말로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 일이 끊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혹시 그 전부터 누군가 엄마를 밀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할인은 결심했어요. 더 알아봐야 한다고. 물론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파견 알바생인 할인이 호텔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다가 들키면 그날로 잘릴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할인은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집을 잃고 평범한 어린 시절을 잃었어요. 보육원에서 혼자 버티던 밤들,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는 면회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더 잃을 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건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기회. 며칠 뒤 할인은 휴게실에서 오래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총지배인님 여기 오신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다른 호텔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있었대요. 무슨 소문? 통역사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다나? 그 양반 밑에서 일하면 업계에서 매장당한다고. 할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블랙리스트, 업계 매장. 엄마가 쓰러진 뒤 아무도 엄마를 부르지 않았던 이유. 그게 단순히 소문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양반 예전에 어디서 일했는데요? 글쎄, 10몇 년 전에는 무역회사 임원이었다던가. 거기서도 통역사들 엄청 굴렸다는 얘기 들었어. 10몇 년 전. 무역회사. 할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찾아낼게.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호텔의 바닥에서 시작된 할인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할인은 더 주의 깊게 호텔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어떤 행사에 배치되는지, 통역사가 언제 교체되는지, 무진이 어떤 자리에 나타나는지. 할인은 물을 따르고 접시를 나르면서 모든 걸 눈에 담았어요. 물론 알바생이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는 대부분 문이 닫힌 채로 진행됐고 할인이 들을 수 있는 건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뿐이었어요. 그래도 할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중소규모의 비즈니스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외국 바이어 3명과 한국 중소기업 대표가 만나는 자리였어요. 대형 행사는 아니었지만 통역사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30분 전 담당 통역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못 갈 것 같아요.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체 인력 구하기엔 시간이 없는데. 일단 바이어들한테 양해 구하고 일정 미루자.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어요. 할인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할인은 깊게 숨을 쉬고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제가 해볼까요? 매니저가 할인을 쳐다보았어요.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뭐? 통역이요. 간단한 비즈니스 미팅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너 알바생이잖아. 통역을 어떻게 해? 할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수첩. 엄마가 통역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고 지금도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매니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할인을 보았어요. 영어로 뭐라도 해봐. 할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I'm here to assist with interpretation for today's meeting. 오늘 회의 통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니저의 눈이 커졌어요. 발음이 유창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엄마한테요. 매니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20분 남았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좋아. 대신 망치면 너 책임이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유니폼을 벗고 급하게 빌린 재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했지만 적어도 알바생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할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외국인 바이어 3명과 한국 기업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연습하던 그 리듬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바이어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됐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가 말을 시작하자 할인의 귀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그 말을 듣고 한국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단순히 뜻만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바이어의 표정, 목소리 톤, 강조하는 단어까지 읽었습니다. 바이어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격만 맞으면 계약할 의향이 있다는 뉘앙스였어요. 바이어 측에서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만 가격 협상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격은 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하리는 그 대답을 영어로 옮겼습니다. 바이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하리는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어요.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올 때는 잠시 확인하고 넘어갔지만 큰 문제 없이 통역을 마쳤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바이어 중 한 명이 하린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통역 얼마나 하셨어요? 하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공식 자리에서는 처음이에요. 바이어의 눈이 커졌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으시네요. 하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타고난 재능? 아니에요. 이건 엄마가 물려준 거예요. 밤마다 들었던 그 소리들, 숨쉬는 타이밍을 읽으라던 그 가르침. 회의실을 나서자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끝났습니다. 매니저는 바이어들이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는 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네. 진짜 통역사 뺨치겠어. 그날 저녁 하리는 호텔 뒤편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하리는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엄마, 나 오늘 통역했어. 진짜 회의에서. 속삭이듯 말하며 엄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숨쉬는 타이밍을 읽었어. 그랬더니 통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하리는 꾹 참았어요. 이건 시작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네. 돌아보니 선임 알바생이었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부러움과 걱정이 섞인 얼굴. 매니저님이 찾아. 총지배인님이 너 보고 싶대. 하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총지배인. 정무진. 왜 갑자기 나를 찾는 걸까요? 오늘 통역한 것 때문일까요? 칭찬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혼내려는 걸까요? 혹시 뭔가 들킨 걸까요? 선임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총지배인님이 직접 알바생을 부르는 건 처음이야. 조심해. 하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무진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 하리는 수첩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진은 아직 하린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냥 통역 잘하는 알바생으로만 보겠죠. 그게 지금은 하린의 무기였습니다. 총지배인실 앞에 도착했어요. 하린은 깊게 숨을 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총지배인실은 하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통유리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무진이 각종 인사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외국 대사까지 무진의 인맥을 과시하는 듯한 배치였어요.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책상은 묵직한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린의 고시원 방 전체보다 이 책상이 더 비싸 보였어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 무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와. 무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하린은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말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을 본 거였죠. 하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펫 위를 걷는 발소리조차 흡수되어 사라졌어요. 윤아린 씨 맞지? 네, 총지배인님. 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위압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은빛 머리카락이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오늘 통역 잘했다고 들었어. 바이어들이 칭찬하더군. 감사합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무진이 하린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처럼. 통역 어디서 배웠어?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엄마? 네. 엄마가 통역사였어요. 무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리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통역사. 이름이 뭐였지? 하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엄마 이름을 물어보는 걸까요? 설마 뭔가 아는 걸까요? 윤서정입니다. 무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 훌륭한 분이셨나 보네.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리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무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가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 됐군. 젊은 나이에 혼자 고생이 많았겠어.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진의 동정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진이 다시 돌아섰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윤아린 씨, 우리 호텔 전속 통역사로 일해볼 생각 없어? 하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속 통역사요? 그래. 알바 말고 정식 직원으로. 급여도 괜찮고 복지도 좋아. 무진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여기 계약 조건이야. 월급은 350만 원. 사대보험에 숙소도 제공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면서? 하리는 놀랐습니다. 무진이 자신에 대해 알아봤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쓰려면 당연히 알아봐야지. 무진의 미소가 깊어졌어요. 20살 보육원 출신, 고시원 거주.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살아온 거잖아. 이 기회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하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속 통역사, 정식 직원, 월급 350만 원. 솔직히 말하면 솔깃했어요. 고시원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장 생활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통역 한번 잘한 알바생한테 갑자기 정직원 자리를 주겠다고? 왜 저예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뭐, 통역 잘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왜 경력도 없는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재능이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필요해. 필요하다니요? 곧 큰 행사가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오는 자리야. 거기서 내 실력을 보여줘. 잘하면 계속 함께 일하는 거고. 무진이 계약서를 하린 앞으로 밀었어요. 어때?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 하린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조건들. 겉보기엔 완벽했어요. 하지만 하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진이 어떤 사람인지. 통역사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이라는 걸. 이건 기회일까요? 아니면 덫일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린이 말했습니다. 무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나 봅니다. 시간? 얼마나? 일주일이요. 무진이 잠시 하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하지만 그 안에 대답해.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야. 하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린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무진이 엄마 이름을 물어봤을 때의 그 눈빛.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경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동시에 이걸 통해 무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에서 조사하는 게 밖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하리는 수첩을 꺼냈어요. 엄마, 오늘 그 사람을 만났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름을 말했더니 눈빛이 흔들렸어. 엄마를 아는 것 같아. 하리는 엄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일자리를 제안했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덫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일주일 뒤 하리는 무진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결정했어? 무진이 물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무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하린도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사람은 당신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하며 하린은 다짐했습니다. 이 안에서 진실을 찾겠다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늑대의 품에 스스로 뛰어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게 있으니까요. 숨쉬는 타이밍을 읽는 법,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는 법. 이제 그 능력으로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었습니다. 전속 통역사가 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이제 호텔의 모든 중요한 행사에 투입되었어요. 외국 투자자 미팅, 국제 컨퍼런스, VIP 고객 응대까지. 바쁜 나날이었지만 하리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무진 가까이에서 일할수록 더 많은 걸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무진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대화는 항상 문이 닫힌 곳에서 나눴고 서류는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하린이 접근할 수 있는 건 표면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실마리가 찾아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한 여성이 하린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혹시 윤아린 씨 맞으세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성이 잠시 하린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이 섞인 눈. 역시 서정이 닮았네. 눈매가 똑같아. 하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아세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박민이야. 옛날에 내 엄마랑 같이 일했어. 통역사로. 하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옛 동료. 살아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잠깐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호텔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미니가 커피를 주문하고 하린을 바라보았어요. 너 여기서 일한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 하필이면 이 호텔에서. 왜요? 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엄마가 쓰러진 게 여기 관련 일 때문이거든. 하린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이 호텔에서 일했어요? 호텔에서 직접 일한 건 아니야. 근데 이 호텔 관련 행사에서 통역을 많이 했지. 그때 총지배인이 지금 그 사람이야. 정무진. 하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요? 미니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서정이는 실력이 정말 좋았어. 자격증은 없었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지. 그래서 무진이가 자주 불렀어. 중요한 협상 자리에. 미니가 커피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 무진이는 통역사를 이용했거든. 일부러 애매하게 통역하게 시키거나 상대방한테 불리한 정보를 빼고 전달하게 했어. 엄마도 그런 일을 했어요? 아니. 서정이는 거부했어. 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정이가 말했어. 통역사는 다리 같은 거라고. 양쪽을 정확하게 연결해주는 게 의무라고. 한쪽 편을 들면 그건 통역사가 아니라고. 할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엄마였어요. 숨쉬는 타이밍을 읽으라던 엄마. 진심을 전하라던 엄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진이가 서정이를 업계에서 매장시켰어. 소문을 퍼뜨렸지. 통역 중에 실수가 많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자격증도 없는 주제에 건방지다고. 할인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물론 아니지. 하지만 무진이는 업계에서 힘이 있었어. 그 사람 말 한마디면 통역사 하나쯤은 쉽게 묻어버릴 수 있었어. 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정이는 일이 끊기고 나서 몸이 급격히 나빠졌어. 스트레스랑 과로가 쌓인 거지. 그렇게 쓰러졌고 할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왜 쓰러졌는지, 왜 일이 갑자기 끊겼는지, 왜 아무도 엄마를 불러주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게 무진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엄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니가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할인아, 난 내가 왜 여기서 일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조심해. 무진이는 위험한 사람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야. 알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너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은 짓을 했잖아요. 더 이상 못하게 막을 거예요. 미니가 한참 동안 할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이 딸답니다. 그 성격 그대로야. 미니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원래 너한테 주려고 가져온 거야. 서정이가 나한테 맡겼던 거거든. 봉투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통역 계약서, 메모,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서정이가 만약을 위해 남겨둔 거야. 무진이가 자기한테 뭘 시켰는지, 뭘 거부했는지, 증거가 될 만한 것들.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남겼어요? 서정이는 똑똑한 사람이었어. 언젠가 이게 필요할 거라고 했지. 그때는 왜 그러나 했는데. 미니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내 차례야. 근데 정말 조심해. 무진이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야. 할인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미니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카페를 나서며 할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알았어. 그 사람이 뭘 했는지. 할인은 봉투를 꼭 쥐었어요. 엄마가 남긴 증거들. 이걸로 무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할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기다려요. 반드시 끝장을 볼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똑같이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미니를 만난 뒤 하리는 밤마다 엄마가 남긴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USB에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무진이 엄마에게 지시하는 목소리, 엄마가 거부하는 목소리. 13년 전의 기록이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상대 측 조건은 빼고 통역해.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전달하면 돼. 그건 통역이 아니라 사기예요. 못합니다. 못한다고? 내가 뭔데 거부해? 자격증도 없는 주제에. 녹음을 들으며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13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할인은 그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어요. 할인은 다짐했습니다. 이 녹음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무진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13년 전 일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진이 지금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곧 찾아왔어요. 대형 국제투자 협약식. 아시아 전역에서 투자자들이 모이는 행사였습니다. 호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행사라고 했어요. 무진은 이 행사를 성공시키면 승진이 확정된다며 모든 직원에게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행사 이틀 전 무진이 할인을 불렀어요. 윤아린 씨, 이번 행사 메인 통역은 내가 맡아.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진이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건 이번 협상의 핵심 조건이야. 외국 투자자들한테 전달할 때 이 부분은 빼. 할인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투자 조건 중 한국 측에 불리한 조항들이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걸 빼면 상대방이 정확한 정보 없이 계약하는 거잖아요. 무진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내가 신경 쓸 일이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할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통역사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의무입니다. 이건 통역이 아니라 사기예요. 순간 무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뭐라고? 못합니다.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밌네. 너 엄마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할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무진이 비웃듯 웃었어요. 윤서정, 그 여자도 못한다고 했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진이 직접 엄마 이름을 말하다니. 이제 숨기지도 않는 거였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건지 알아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진이 할인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알아서 뭐 어쩔 건데? 내 엄마처럼 업계에서 매장당하고 싶어?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 충고야. 무진이 손으로 할인의 어깨를 잡았어요. 넌 똑똑해. 내 엄마보다 훨씬 똑똑하고 실력도 좋아. 이렇게 버리긴 아까워. 그러니까 착하게 시키는 대로 해. 할인은 무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무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안 해요. 엄마가 옳았으니까. 무진이 한참 할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좋아. 내 맘대로 해. 대신 결과는 내가 책임져. 할인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무진에게 직접 맞섰습니다. 엄마가 했던 것처럼.
그날 밤 하리는 숙소에서 엄마의 수첩을 펼쳤어요. 엄마, 나 오늘 그 사람한테 똑같이 말했어. 못한다고. 사기라고. 손가락으로 엄마의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무서웠어.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 엄마도 그랬지? 하리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행사는 이틀 뒤였습니다. 무진이 어떤 수를 쓸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린도 준비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녹음 파일, 그리고 오늘 무진이 한 말들. 하리는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이제 증거가 2개 생겼습니다. 13년 전 엄마에게 한 것과 오늘 하린에게 한 것. 같은 수법, 같은 협박. 하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무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 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행사 당일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무진이 하린을 무너뜨리려 할지 아니면 하린이 무진을 무너뜨릴지. 하리는 엄마의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지켜봐. 이번엔 내가 끝낼게.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하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긴장감에 심장이 밤새 뛰었거든요.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이야. 하리는 엄마의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단어를 외우지 마. 사람들이 숨쉬는 타이밍을 들어. 엄마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수첩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분주했어요. 직원들이 연회장을 점검하고 꽃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가장 큰 행사답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리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협상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투자 조건, 계약 조항, 양측의 입장. 모든 걸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무진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무진이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줄게. 아직 생각 바꿀 수 있어. 바꿀 생각 없어요. 무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무진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하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아시아 각국의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수십 명의 사업가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메인 무대 옆에 섰어요. 마이크를 손에 쥐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하리는 그 내용을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하린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긴장했지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숨쉬는 타이밍에 집중했습니다. 발표가 이어졌어요. 투자 규모, 예상 수익률, 사업 계획. 하리는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조항 부분이 왔어요. 한국 측 대표가 계약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진이 빼라고 했던 그 부분이었어요. 하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무진이 하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빼라고. 하리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에는 규제 변경 시 외국 투자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통역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투자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리는 그걸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수익 배분 비율이 한국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연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불만을 표시했어요. 왜 이거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죠? 한국 측 대표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어요. 무진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무진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통역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오해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통역했을 뿐이에요. 무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통역사의 의무입니다. 연 회장의 시선이 모두 하린과 무진에게 집중되었어요. 무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린은 마이크를 들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통역하는 것. 양측이 공정하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통역사의 역할이잖아요. 무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내려와. 싫어요. 하리는 투자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귀빈 여러분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서명하기 전에 전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주세요.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이 하린의 팔을 잡았어요. 넌 끝났어. 하린은 무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끝난 건 저 아니에요. 그때 연 회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과 정장 차림의 남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정무진 총지배인님 맞으시죠? 무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사기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시죠. 연 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경찰이 왜 여기에? 그때 연 회장 입구에서 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옆에는 기자들과 변호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니가 하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내가 미리 연락해뒀어. 서정희가 남긴 증거, 내가 녹음한 파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증언까지 다 모았어.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니 선생님, 미니가 하린의 어깨를 감쌌어요. 잘했어. 서정희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무진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하린을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하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하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봤어? 끝났어. 드디어. 가슴 주머니의 수첩이 심장 옆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진이 체포된 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특급 호텔 총지배인의 조직적 사기 행각. 20년 넘게 통역사들을 이용해 외국 투자자들을 속여온 수법.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13년 전의 목소리가 이제야 세상에 울려 퍼진 거였습니다. 통역사는 다리 같은 거예요. 양쪽을 정확하게 연결해주는 게 의무입니다. 뉴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리는 TV 앞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13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요. 무진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기,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변호사들은 최소 7년 이상의 형을 예상했습니다. 하리는 재판 첫날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무진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50대 후반에 당당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무진이 방청석의 할인을 발견했어요.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이 먼저 눈을 돌렸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인은 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검사가 엄마의 사례를 언급했어요. 어떻게 실력 있는 통역사가 하루아침에 업계에서 매장당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피해자 윤서정 씨는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뒤 업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생활고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겪었을 고통이 느껴졌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진실을 몰라주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엄마. 이제야 엄마의 억울함이 밝혀졌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밝혀졌어요. 재판이 끝난 뒤 할인은 법원 앞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미니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야 좀 후련해요. 미니가 할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정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딸이 이렇게 컸다고. 할인은 미소 지었어요. 슬프면서도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몇 달 뒤 할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중소기업 수출 상담의 통역 의뢰였습니다. 할인의 이름이 뉴스에 나간 뒤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직하고 실력 있는 통역사를 찾는 곳들이었죠. 할인은 본격적으로 통역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자격증이 없어서 늘 그림자 취급을 받았어요. 할인은 달랐습니다. 실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통역사가 되고 싶었어요. 미니의 소개로 선배 통역사들을 만나고 국제회의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낮에는 통역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3살이 된 할인은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통역사가 되었어요. 대형 국제회의에서 이름을 걸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해 봄 할인은 엄마의 묘지를 찾았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 할인은 꽃다발을 들고 엄마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왔어. 할인은 묘비 앞에 꽃을 내려놓았어요. 나 이제 정식 통역사가 됐어. 이름을 걸고 일해. 그림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처럼 실력으로 인정받는 통역사가 됐어.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해. 할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13년 동안 간직해온 엄마의 수첩. 엄마가 가르쳐준 거 잊지 않았어. 단어를 외우지 말고 사람들이 숨 쉬는 타이밍을 들으라고 했잖아. 할인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말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엄마가 남겨준 목소리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리고 사랑해. 할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할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25살이 된 할인은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통역사가 되었어요. 정직하고 정확한 통역. 양쪽 모두에게 공정한 통역. 할인의 원칙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인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보육원에서였습니다. 할인이 자랐던 해맑은 아이들의 집. 원장 선생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할인아,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학원 갈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외국어의 재미를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첫 수업날 하리는 15명의 청소년들 앞에 섰습니다. 모두 보육원에서 온 아이들이었어요. 하린이 그랬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윤아린이에요. 여러분처럼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죠. 하지만 엄마가 남겨준 게 하나 있었어요. 하리는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 수첩이에요. 엄마의 목소리가 담긴 수첩. 이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하리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역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단어를 외우지 마. 사람들이 숨 쉬는 타이밍을 들어. 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한테도 이걸 가르쳐 줄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수업이 끝난 뒤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처럼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 하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목소리를 남겨준 것처럼 나도 이 아이들한테 목소리를 남겨줄게. 엄마의 목소리는 하린을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렇게 하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숨 쉬는 타이밍을 듣는 법,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는 법, 엄마가 남긴 자장가는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의 귓가에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하린과 그녀의 어머니가 보여준 선택과 용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잔잔한 행운으로 돌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꿈길 인생 이야기였습니다.